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입니다. 오늘도 3인 세무회계의 이지민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이번 시간에는 메일로 문의를 주신 사례들에 대해 좀 간단하게 답변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마이너스 피 분양권과 또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 어떤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좀 나눠볼 겁니다. 첫 번째는 마이너스 피 분양권 관련한 사례입니다.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년 1월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 명의로 프리미엄 2천만 원을 주고 분양권 한 개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3천만 원의 계약금을 납부했고 중도금은 이제 전부 대출을 일으켜서 1억 8천만 원가량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래가 좀 되지 않아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1천만 원가량 생겼습니다. 이제 이 분양권을 세대 분리된 무주택자인 아들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분양권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분양권은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의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 간에 통상 거래되는 금액을 얘기를 하는데, 실무적으로 이 프리미엄은 그 분양권과 최근에 유사한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만약에 그런 거래 금액이 없다라고 하면 감정평가의 방법을 이용해서 평가를 하곤 합니다. 네, 근데 과거에 분양권이 좀 거래가 빈번할 때는 프리미엄 산정이 좀 쉬웠는데 요즘처럼 거래가 좀 뜸하면 이런 감정평가를 이용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례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1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금액은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적법하게 평가를 된 걸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 분양권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이익금액, 계약금 3천만 원에 중도금 대출로 인한 불이익금액 1억 8천을 더하면 2억 1천만 원이 불이익금액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1천만 원까지도 차감을 하면 이 분양권의 가치, 즉 평가액은 2억 원이 됩니다. 이 2억 원을 증여를 하는데 부담부 증여로서 중도금 대출 1억 8천을 함께 승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2억 원에서 1억 8천만 원 차감한 2천만 원만큼은 증여세가 나올 것이고, 그 채무분인 1억 8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는 부담부 증여이기 때문에 채무 부분은 양도세가 나오고 또 채무 이외의 부분은 증여세가 나오게 되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계산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2억 원에서 채무분 1억 8천을 차감해서 증여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2천만 원 부분에 대한 증여세가 나올 건데, 과거에 자녀한테 증여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1억 8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그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금액과 판금액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인데, 현재의 경우에는 상금액은 프리미엄 2천만 원을 주고 샀지만 팔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1천만 원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 금액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분양가 2억 5천만 원인 소형 원룸 오피스텔을 투자 목적으로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피가 현재 분양가 대비 1천만 원가량 나는 상황입니다.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할까요? 일단은 분양권 자체를 취득할 때는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분양권을 처분할 때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취득하는 분 입장에서는 취득할 때 자체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양권이 추후에 완공이 돼서 오피스텔이 되었을 때 그때는 취득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2016년 법 개정으로 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2억 5천만 원의 분양가라면 1천만 원만큼을 차감한 2억 4천만 원의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인 4.6%만큼이 취득세로 부과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마이너스 P 이외에도 최근 또 이슈가 되는 내용이 있죠. 바로 깡통 전세나 또 전세 사기로 인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이제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4월부터는 국세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세무사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국세 우선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국세 우선의 원칙은 제가 공부할 때 말고는 거의 다루진 않던 거라서 최대한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재산이 경매나 공매에 의해서 처분이 되는 경우 어떻게 배분할 건지 우선 순위를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권리 설정인이 있을 것이고, 주택임차 보증금의 경우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확정일자가 있을 것입니다. 세금 같은 경우에는 법정기일이라고, 법정기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편하게는 가장 대표적으로 신고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권리 설정일 또는 확정일자, 신고일 이런 것들이 먼저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두겠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전세를 구할 때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등기를 보고 체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전셋집을 구하거나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우선순위일 뿐입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국세우선의 원칙에는 그거를 다 무시하고 당해세를 먼저 배분을 하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해세는 그 재산과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를 얘기합니다. 그 당해세는 법정기일이나 신고일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우선해서 배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바뀌기 이전 규정에 의하면 당해세가 많다면 임차보증금을 하나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임차보증금, 즉 확정일자가 먼저이고 당해세가 나중에 신고일이나 납부고지일 법정기일이 도래했다 하더라도 당해세가 현재로서는 과거 규정에서는 우선 적용됐기 때문에 당해세가 만약에 많다면 임차보증금의 일부분 혹은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좀 설명만 드려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간단히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4월 이후 경매 낙찰 대금이 3억 원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당해세가 1억 원이라고 할 때 법안 개정 전과 이후로 나누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개정 전 규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3억 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해세가 무조건 우선적으로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1억 원이 먼저 배분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순서인 주택임차보증금 2억 원이 배분이 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보증금이 2억 5천 중에 5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서 그 당해세 1억 원 받던 것만큼을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해서 받게 됩니다. 즉 1억 원을 주택임차보증금이 받게 되고,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도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에 그 주택임차보증금 2억 5천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확정일자를 갖추는 게 좀 중요한데, 그럼 저당권이 있는 경우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낙찰 대금이 3억 원인데 권리 설정일 순서대로 저당권이 1억 원, 임차보증금이 2억 5천만 원, 당해세가 1억 원인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규정부터 말씀드리면 우선은 당해세 먼저 1억 원을 배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당권 1억 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주택임차보증금을 배분을 하므로 2억 5천만 원 중에서 주택임차보증금은 1억 원밖에 못 돌려받고 1억 5천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근데 4월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당해세만큼에 대해서는 주택임차보증금을 대신 먼저 해서 받을 수 있게 되므로 1억 원만큼은 주택임차보증금을 먼저 배분을 하고, 그 다음 순서인 저당권은 변화가 없습니다. 항상 그 저당권은 이번 개정 규정과 상관없이 1억 원 이후에는 반드시 저당권이 와야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은 변함없이 1억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다시 주택임차보증금이 다시 순위를 가져와서 1억 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택임차보증금 중에 당해세만큼을 포함해서 2억 원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해세가 있다고 해도 다른 저당권들보다 확정일자가 좀 앞선다면 이제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해세 법정 기일보다 확정일자가 더 우선되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해세만큼을 주택임차보증금 대신한다 하더라도 주택임차보증금 확정일자보다 이미 법정기일이 도래한,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가 이미 체납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세입자가 전입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당해세에 우선해서 주택임차보증금이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좀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서 임대인이 체납 내역을 미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과거에도 임대인이 미납 세금을 임대인이 동의를 받아서 조회를 할 수 있게 했었는데 이제 사실 동의를 받아서 조회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는 계약만 체결하면 임대 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그 미납세액이나 체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또 이것 말고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도 있는데요. 주택 임차 보증금 변제 순서에 대해서도 개정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전 임대인이 미납세금이나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에 새롭게 세입자가 들어와서 주택 임차 보증금을 확정 일자를 받은 경우 그 경우에는 미납세금을 먼저 배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순서로 주택 임차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세입자는 이미 미납세금이 이 정도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전세를 구할 때 이 정도 금액은 감안할 만하다라고 고려를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대인이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 변경된 임대인이 체납세금이 예전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새로운 임대인의 세금을 먼저 징수를 하고 배분하고 그 다음에 임차 보증을 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굉장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존의 임대인의 미납 세금만큼만 우선해서 배분을 하고 그 다음은 반드시 주택 임차 보증금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범위는 변함이 없다는 거고 사실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로 인해서 계속 운영이 되어 오던 것을 법에 이번에 명확히 해서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새로운 임대인이 고액의 좀 체납자라고 해도 확정일자를 받을 당시에 이제 원래 임대인의 미납세액만 고려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오늘은 이렇게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다뤄봤는데요. 이 외에도 부동산 세법에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면 아래에 메일로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